이리저리 부대끼고 끝없이 부서지고 때론 꾹 짓눌리고 그래도 참 향기로웠다. 추억하고 싶은 것. 아, 커피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 잔의 커피를 닮은 나와 당신의 인생 얘기입니다. 그 곁에 책 한 권 놓아보면 어떨까요? 도서관과 나, 때때로 당신의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탐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름도 소박한 도서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두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입니다. 수첩이 요새 이렇게 나오나요? 뭐래요? 아들이래요. 오늘 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한, 아니 뱃속의 아기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 북스타트는 영국의 웬디 쿨링이라는 여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책을 만나고 그 책을 가지고서 부모랑 같이 그렇군요. 그러나 이 엄마들은 좀 더 빨리 스타트하기로 했답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태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도 예비 북스타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사실은 이 예비 북스타트라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저희 도서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저희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에서 시작을 했냐면 더 어릴 때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지런한 도서관 덕분에 엄마들은 얼굴도 못 본 아가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하긴 인생에서 책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나요? 내 아이에게 평생의 벗을 만들어주고픈 엄마들의 마음. 좋은 부모가 돼주고 싶은 그 마음을 도서관이 응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임신 계획 중인 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야, 주스 맞춰서 건강하게 엄마랑 만나자. 비오는 토요일, 서울 시립 어린이 도서관의 풍경입니다. 비야 오든 말든 친구네 집 가듯 즐거운 발걸음, 그럴만하죠. 이곳엔 보유 장서가 27만 권, 우리나라 어린이 도서관 중에 가장 책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든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도 으뜸이죠. 은선이, 은송이, 은찬이 삼남매도 오늘 도서관에 출동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얼마나 읽는지 살펴볼까요? 7살 은찬이는 엄마와 함께 유학원으로 갑니다. 10살, 12살 두 누나는 아빠와 함께
어린이 열람실에 왔습니다. 자, 이 많은 책들 중에 5세에서 10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3위는) 역시 만화를 비롯한 그림책. 그림이 많으니 읽기 좋겠죠? 그럼 2위는 뭘까요? 바로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 제1위는 창작동화나 소설이라고 하는군요. 예나 지금이나 재미난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한 달 평균 독서량이 22.8권. 생각보다 많이 읽어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10살이 지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는군요. 아이들의 방과 후에 여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TV 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74분. 학원에 가고 숙제 공부하는 시간이 61분. 책 읽는 시간은 그보다 적은 46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게임을 하는 시간 31분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원에 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책 읽는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10살까지는) 한 달에 22권 남짓의 책을 읽던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전체 평균 독서량은 한 달에 4권이 채 되질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해도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으며 자라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작년에 못 샀어. 작년에 못 사서 이번에 한다고? 아이들이 일단은 책을 좀 많이 접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책을 통해서 많은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훌륭하게 좀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독서는 습관이 중요한 법이죠.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마을마다 작은 어린이 도서관이 생겨나서 책 읽기 좋은 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을 재미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공공도서관. 이곳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여름방학 동안 뭘 할 거니? 어딜 가든 책을 가까이 하길 바래. 그래, 우리 책 읽기에 한번 푹 빠져보자고. 방법은 아주 간단해. 도서관에 등록하고 15권의 책을 읽어. 그럼 상도 준단다. 쿠폰북 말이야. 아이스크림부터 스포츠까지 별게 다 공짜야. 환상적이지? 어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The day school starts again. Students write down the titles of the books that they read in the summer. On this one, they can even rate how much they liked it. When this is complete, they sign that they've read these books and they bring it back to the library, and we can give them a coupon book. And these are coupons for discounts and free things at local businesses in various county parks and things. There are water parks and free ice cream, all sorts of fun things. But it's a great way to let children know that McDonald's, who gives a free ice cream cone, the laser tag, local laser tag place, that all those places, those companies think reading is really important, and that's why they're giving these rewards to children who read in the summer. 오늘은 도서관에서 받은 쿠폰북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내년에 또 해야지. 쿠폰북 말고도 도서관마다 아이들을 유혹하는 노력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른인 우리들 눈에도 참 재미있어 보이죠? 걱정
그런데 여기 과감하게 강아지 똥으로 어린이를 불러 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권정생 선생이 쓴 강아지 똥 말입니다. 쓸모없다 천대받던 강아지 똥이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내주어서 민들레꽃을 활짝 피워낸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죠. 제천 기적의 도서관. 아이들은 오늘 권정생 선생이 살던 집에 놀러 갑니다. 아이들이 인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문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배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다현이도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자, 이곳이 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이 살던 집입니다. 욕심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빌뱅이로 살다 간 사람. 그의 작품들은 작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희망의 위로로 가득합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절망은 없다. 선생은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평하곤 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선생은 물건 버리는 걸 지독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란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선생의 집을 한 바퀴 빙 둘러보니 그 뜻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여기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집인데 요 집이 선생님께서 교회 생각보다 허름한 작가의 집에 다현이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창고가 뭐에 사용이 됐냐면 꽃집이라는 곳이에요. 꽃집. 10억이 넘는 인세를 어린이들을 위해 남기고 떠난 사람.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은 집안에 남은 물건들이 말해줍니다. 욕심 없던 그의 글은 그의 삶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이런 좋은 작품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빛난다. 다현이의 마음속에도 오늘 별처럼 고운 추억이 피어났습니다. 도서관 얘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자, 이러니 읽는 책이 많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죠. 연간 독서량을 살펴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의 약 20%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아예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중학생 47%, 고등학생 62.6%가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옵니다. 책 읽는 도서관이 무료 독서실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아이들. 자,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이곳은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책 읽는 아이들 보이시죠? 어쩌다 이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됐을까요? 그것도 꽤 묵직한 주제의 책을 스스로 꺼내 읽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서관 토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바로 이 수업이 책을 읽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학년 한국사 수업 중에 내신에 직결되는 수행평가 과제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론에는 무슨 얘기를 한다. 본론은 뭐 수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다양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조를 짜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제 자료를 찾으며 그 주제를 꼼꼼히 조사해 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자료 찾는 법에 대해서 도서관 이덕주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얘들아 안녕. 그럼 인용 자료 5개 그러면은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에 참여해 책을 비롯해서 필요한 자료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조사해서 도와주도록 할게.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7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유롭게 막 찾아보세요. 최대한 많은 자료 7분이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역할 나눠서 누구는 책도 찾고 또 한 2명 정도는 컴퓨터에 붙어서 논문도 찾고. 자, 시작해보시죠. 전부 일어나. 새로운 수업 방식. 귀찮아 할 법도 한데 아이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철종 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나서는 겁니다. 사서 선생님과 한국사 선생님의 합동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수업이 행복해야 선생님들이 행복하죠. 또 수업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고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배움인데 좀 더 애들의 자발성을 믿고 적절한 과제와 주제를 주고 그런 교육 환경이 있다면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수업에서 소외되던 아이들도 이 수업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드디어 4주간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피구 의자왕의 2개의 얼굴에 대한 질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문실과 사용장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이 남는 장소 몇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땅이 타당할 것인지 청중이 예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참 알차고 재미나 보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해되지? 아 대박! 완전 이해돼 할머니! 선생님이 필기하고 받아 적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보고 하는 게 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10월 25일 우리 거 아니었어?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은 책도 읽고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믿는 만큼 커주는 아이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가장 어울리는 곳, 꿈을 꽃 피우는 도시 뉴욕입니다. 뉴욕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자랑인 공공도서관이 있죠. 노벨문학상과 플리처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토니 모리슨도 이 도서관의 단골 손님이었다는군요.
대공황 시대의 미국. 비행기 애호가였던 한 남자가 뉴욕 도서관을 찾는다. 운송의 미래는 하늘길을 지배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시 비행기는 한 번 주유해서는 연료 부족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던 남자는 마침내 한 지도에서 하와이와 괌 사이에 있는 섬을 발견한다. 이로써 남자는 비행기를 잠시 착륙시켜 주유를 한 후 태평양을 건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펜아메리카의 창설자 후안 테리 트리페. 도서관을 찾은 또 다른 남자. 특급 관련 일을 하던 그는 매일 많은 자료를 옮겨 적어야 했다. 문서를 복사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도서관의 자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그는 어느 물리학자의 논문에서 빛을 이용하는 복사의 원리를 찾아낸다. 세계 최초의 전자복사기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전자복사기를 발명한 체스터 칼슨. 그렇습니다. 서가에 꽂힌 한 권 한 권의 책들. 이건 단순히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는 행운의 열쇠, 또 누군가에겐 진정한 성공을 가르치는 스승. 그래서 요즘 더욱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인문학 분야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들이죠.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인문학적 통찰이야말로 애플 신화를 만들어낸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잡스 신화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사원들의 채용 기준에 인문학적 소양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언제는 밥벌이 안 되는 무능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이젠 인문학이 살 길이라고들 말합니다. 도대체 인문학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그리는 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그 하는 활동들, 모든 활동들, 이것들을 다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그러죠. 이 활동의 형식, 뭐 방향, 모양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의 핵심은 인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인문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그 활동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상상력이에요, 그게. 자, 그동안 우린 뭘 상상해 왔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잘 살 거다 하는 상상? 하지만 이상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어쩌면 우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냥 정말 그 설국열차 달리듯 달려온 거예요. 더 많은 거를 가지면 성공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정말 이렇게 달려가서 다 사는 것이 이제 뭐 옳은 것이냐 또는 행복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아주 원초적인 어떤 철학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일깨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묘한 곳에 학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소유한 후에는 그래서 빛나고 괴이하며 들쭉날쭉함이 형용할 수 없어. 18세기 지성인들에 대해 공부하는 자발적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있겠다. 연암은 백수이긴 한데 이렇게 제자리에 있은 적은 별로 없어. 어딜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그 생각도 이렇게 계속 흘러다니는 스타일인데 스스로 선택한 백수고 이분도 뭐 진사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인문학 공부 모임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들이 나섰습니다. 대중과 인문학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인문학 강의와 현장 체험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군요. 수강료가 공짜라 더 좋습니다. (2013년) 가을 현재 전국 121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부산입니다. 이곳 부산 구덕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의 부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배, 좀 틀리면서 삼배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 경상도 지역 중에서 특히 이 부산 지역 중에서 이 물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북구에 있는 감동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강의는 충남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문광균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평안도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조창을 설치를 합니다. 창고를 설치를 해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한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감동이라는 지역에서 이 외관까지 얼마나 재밌길래 그럴까요? 조선 후기 부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부산에는 감동창이라는 커다란 창고가 생깁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즉 쌀과 콩이 잘 발달된 수로를 통해서 이곳에 모였죠. 대규모 물류 거점 기지였던 셈입니다. 이곳에 모인 곡식은 한양에 임금께 보내지고 일본과의 외교에 쓰이기도 하며 조선 왕조의 재정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강이 거기 있으니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제 방식대로 강과 어울려 사는 법을 터득했겠죠.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이치를 기류에서 깨닫습니다. 과연 기류의 인문학답습니다. 쌀이거든요. 무명 나기가 무명이 잘 생산이 안 되죠. 서울 사람들이 그 무명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문이며 비석이며 늘 거기 있었는데 몰라봐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창고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창고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막혀 있었는데 켜켜이 쌓인 시간을 헤치고 이 땅의 역사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새록새록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 이해가 가네. 가문이 무슨 의미인가요? 가문. 강을 뒤로 하고 산에도 오릅니다. 알고 보니 도처가 역사의 현장입니다. 뭐 행정 처리할 때 쓰이는 뭐 종이값,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지방재정 경비분을 자연과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류의 인문학이 가진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정통에서 하나의 전체 큰 광역적인 민족으로서 유지돼 나오고 있는 것은 그뿐인가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만남도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와 같이 현장 체험도 하면서 하게 되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국민 정서상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과제와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용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이영남 교수. 그를 태운 열차가 충남 홍성에 닿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홍동, 친환경 유기농업을 고집하며 지역민과 귀농인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엔 그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귀농해서 허브 농장을 하고 있는 권정열 할머니. 운동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 교수를 맞이하는 여인은 모두 정겨운 할매들. 그는 지금 이 할매들의 자서전 쓰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할매들과 인연을 맺은 곳은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모두를 밝고 맑게 만드는 지혜를 담는다는 발막 도서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죠. 도서관 일을 돕고 있는 이 교수가 할매들에게 자서전 쓰기를 권했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라든가 손자, 손녀에게도 선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허접한 것은 아니었구나.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할매들이 도서관에 모여듭니다. 사람도 많고 참견할 것도 많아서 언제 와도 즐거운 도서관. 오늘은 할매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어서야 좀 안심이 되었다. 자서전 쓰기 수업은 각자 자신의 얘기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 지난 옛일이라 생각했는데 품에서 꺼내 다시 보니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도저히 남반 맡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때 당시는 암이라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암이면 죽는 거로 생각을 했었죠. 조직 검사를 하니 항암 치료를 받아야 정말 세월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권정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2세고요. 저는 성장하면서 뭐 누구처럼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거나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입학하자마자 6.25가 났고요.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을 마감하고자 생각도 또 했지만 그것도 또 뜻대로 또 되지 않더군요. 멀리서 바라보며 정말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어떤 분이 이제 재혼 자리가 있으니 마땅한 데가 있으니 이제 한번 보라고 해서 바로 재혼하면서 바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 귀한 아드님이시군요. 이런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훔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많이 자서전은 유명하거나 위대해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설로 쓰자면 끝도 없을 것 같던 그 긴 세월 구구절절한 얘기. 몇 년 전에 졸업생들이 찾아왔다. 내 나름대로 진실했던 삶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일 뿐입니다. 제자들 말에 몇 년씩 담임을 했던 힘들기도 하죠.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내가 살아온 거 그냥 쓰니까 쓰게 되니까 지나온 생활을 그냥 적는 거니까 그렇게 뭐 힘든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나한테 무슨 폐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을 내가 평생 보아왔는데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었구나. 그런 걸 이제 아시게 되면서부터 아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할매들이 세상에 남긴 무늬, 그것이 할매들의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힘든 가운데서도 도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쭉 쓰면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우물쭈물하다가 닥치는 죽음 말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할매들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돼서 도서관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도서관입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입니다. 명상에 걸맞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세느 강변에 우뚝 선 이것, 그렇습니다. 책을 닮은 모습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스타 건축가 도미니크 페루와 손잡고 무려 7년간 공을 들여 완성한 곳입니다. 문화 대통령이란 별명답게 미테랑 대통령은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로 도서관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도서관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거겠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생전의 소망대로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시작할 얘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안타까운 죽음에서 태어난 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은 어느 작은 도서관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 애틋한 사연에 감동받은 한 이웃은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년 3개월 뒤 고인의 생일에 맞추어 마침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슬픔 속에 털을 닦았지만 이곳에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엄마, 나도 엄마. 여기서 찾아봐요. 선글라스.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책을 읽히고 그런 다음에 노래놀이를 하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채웁니다. 물론 여기도 웃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인왕산을 바라보는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고급 카페가 부럽지 않은 휴식 공간입니다. 슬픔은 이제 기쁨이 되고 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진아 씨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도서관이 설립된 그 계기를 읽고서 저랑 나이가 같으신 분이 그 외국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특히 저도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갔다 온 적이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가고 또 그 부모님들의 그런 귀한 뜻이 더 감동스럽게 이렇게 다가와서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자연도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숲으로 산책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도서관이 나누어준 가장 큰 기쁨은 아마도 책 읽는 기쁨일 겁니다. 탁 트인 열람실에서는 오로지 책만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영혼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서가의 책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는 좋은 도서관이란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책 읽는 기쁨을 더욱 널리 전할 계획입니다. 서대문 지역에 도서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 독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알고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 가지 잊을 뻔했군요. 이 도서관의 화단엔 건축가의 작은 배려가 심겨져 있습니다. 둥굴레. 진아 씨의 기일에 맞추어서 하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이 영원히 남길 바란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기리며 저희가 그 꽃을 다시 피워보았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따라 적어내려온 도서관과 나, 때때로 당신의 이야기.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어디입니까?